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민수 대표, 그 다음에 우리 정경민 팀장 모셨는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두 분의 개장 키워드들 보도록 할게요. CES에 반응할 섹터는 이것, 근본 있는 반등. 근본 있는 반등부터 가볼까요? 네, 그냥 뭐 그럴싸한 이제 제목을 좀 뽑아본 네.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좀 상식적인 반등이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일종의 좀 자율 반등의 정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좀 개별적인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매크로 지표로 다른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역시 이제 국내 증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반등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들의 선연물이 동시에 좀 들어왔다는 것은 반도체가 오르니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프로그램이 움직이다 보니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까지 이제 선순환이 되는 그런 수급 상황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아직도 조금 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원화로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싸게 느껴질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CES나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좀 굵직한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는 지금 시점에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타고 11월 초에 있는 그런 박스 상단으로 어느 정도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근본 있는 반등의 뜻은 우리 한국 K증시의 근본은 뭐냐? 반도체. 네. 반도체가 이끌어간 반등.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주식 상승률 1위 K증시입니다. 물론 며칠 안 됐지만요. 왜 웃어요? K증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어떨까요? 어제 선반영일까요? 간반 마이크론도 날라갔고 네네. 엔비디아도 이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요즘에는 이 반도체 시황, IT 시황을 좀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가는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본 있는 반등의 정경민 팀장이었고요. 앞서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 K증시라고 했을 때 김민수 대표가 어떤 화이팅! 파이팅과 함께 웃음을 미소를 띄워주셨어요. 네. CES에 반응할 섹터. 지금 이게 다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양자부터 해서 뭡니까? 시작해볼까요? 네, 잠시 후 11시 반 네. 드디어 우리 그분이 오십니다. 네. 네, CS에서 젠스너 선생님이 이제 막 또 이제 AI 관련된 쪽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키워드 다이브인 이쪽과 관련된 AI가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HBM 쪽들은 한국의 가장 수혜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2, 3일 전부터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차익 매몰 압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무리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비중을 살짝 줄여서 다시 한번 타이밍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의 주도인데 네. 거래 정지 피하려고 아주 약간 이제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국내 쪽에서는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 있을 것 같고 로봇 제어 시스템 쪽의 강자 뭐 시메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선 관심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마 그렇게 안 움직였던 쪽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AI 신약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관심 갖고 있는 섹터인데 이쪽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전부터 AI 신약 개발 관련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거기까지 갑니까? 혹시나 혹시나 예, 언급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보자라는 쪽이고 AI 탑재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도 보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론도 주의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민수 대표님 다 갔는데요. 세론까지 가면서 그 중에 나만의 김민수 대표만의 나만의 CS2025의 업종은 뭡니까? 나만의 일단 로봇이죠. 로봇? 예, 로봇 쪽은 어떻게 언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단계 다 레벨업 돼 있는 만큼 거기서 한번 시세가 좀 가파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따라가는 것도 짧게 따라가는 구간 그리고 또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 좀 챙겼다가 다시 보는 구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AI PC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AI PC. PC는 하드웨어는 이제 아니, AI PC. 온디바이스 AI는 아니다. 로봇이다. 근데 로봇이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장착돼서 나오는 모빌리티나 뭐 관련된 쪽들은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뭐 XR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예. 자, 개장이 됐고요. 역시 지금 연초 이후 세계 주식 상승률 1위 K증시입니다. 여러분 코스피는 1.1% 상승,
코스닥은 0.35%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2%대 급등 출발을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2%대, 한미반도체 4%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예상, 또 정경민 팀장이 앞서서 예상해 준 것처럼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 힘찬 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자, HBM 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공정까지도 함께 가고 있고, 가온칩스 에이직도 가고 있고요. CXL도 가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은 산뜻하게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도 지금 잘 자리 지켜주고 있고, 오늘은 장 초반은 조선주가 냅다 달립니다. 지금 매수 체결 강도 보면은 매수세가 너무나 압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지금 조선주들 2%대에서 4%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연초 이후에 왜 그럴까요? 2차 전지도 지금 대형 셀부터 밑단에 있는 에코프로, 양극재, 음극재, 또 대주전자 재료, 나노손주제 다 갖고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아마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민 팀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짚어주신 대로 산뜻한 출발인데, 코스피가 강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네. 환율이 이제 조금 고점 인식이 좀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아니라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밝히긴 했습니다만, 보편 관세 맞아요. 관련된 이제 네. 그런 뉴스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요동을 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도 1,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1,470원 이때부터는 이제 고점 부근이다라는 거 인식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출발 상황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690억, 선물도 1,300계약 정도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네. 약간 선순환적인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 좀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최상단은 플러스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이제 CES도 있고 젠슨왕이 또 기조연설도 하고, 맞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800억 불 신규 이런 네. 얘기도 있고, AI 센터 투자. 네, 16단 공개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저도 약간 멘붕이 왔었는데 포모가 이거 하이닉스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약간 그 개별적인 그런 성격으로 하루 이틀 정도 좀 강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약간 우리 시장을 사는 그런 외국인들, 환율에 반응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슬며시 좀 들어왔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이나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TSMC가 너무 높게 부른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걸 해줄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수율만 좀 잡혀간다면 좋은 소식을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점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였던 거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총 상단종에서 또 강세가 나오는 쪽이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트럼프 발 이제 호재죠. 우리의 얼라이들이, 우리의 이제 그 연합이라 그럴까요? 동맹이요? 동맹 연합 네. 쪽에서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군함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우리 조선주 다시 한번 좀 오늘 부각이 좋아요. 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또 방산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주는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다 1%,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짚어드려야 될 부분은 역시 좀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이 이제 과연 세론이냐, 이제 오늘까지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로봇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시장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인데, 역시 이제 우리 대표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대장주인 레이모 로보틱스가 지금 5%, 6% 정도의 강세로 가고 있다면, 역시 이제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대안주들, 이제 편승하는 종목들 모두 좀 강세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바뀔 줄 알았어요. 이게 네. 이제 반도체나 로봇이나 잠깐 떴었던 이제 독감 이런 쪽이 살짝 줄어들면서 바이오나 조선 또 화장품 이런 쪽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거의 다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일단 오늘까지는 자율 반등의 형태가 어제의 좋아요. 어제의 탄력에 힘입어서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오늘 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CES 2025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로봇이 선봉에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양자가 오히려 오늘 힘을 좀 못 씁니다. 양자 쪽이 좀 오늘 좀 부진하다는 거 하나 있고, 트럼프 어제 당선 확정됐잖아요. 이게 축포 때문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오늘 좀 이제 달리고 있고, 조선도 역시 강하고 있고요.
유리기판도 강하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와 함께 업종에서 몇 가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쪽 한번 보고 로봇에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리기판도 오늘 그냥 내 달려요. 역시 CS2025 젠순왕 입 같아요. 네. 볼까요? 네. 일단 유리기판 먼저 보게 되면은 어제부터 예고가 좀 나왔었죠. 네. 예, 삼성전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편을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들. 대장이 가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어제 같이 움직였던 게 PCB 쪽들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IT 쪽의 기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워낙 또 밸류가 낮은 모습들 쪽에서 낮은 밸류 쪽에서 모멘텀 가지고 팍 또 연결 끊을 수 있는 쪽들은 유리기판 아니냐라는 쪽에서 또 다시 어제 나왔던 관련된 자극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보는데 이쪽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라인 뒤에 이제 어느 고객사와 어떻게 좀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누가 주도할 것이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SKC냐, 앱솔리스냐 아니면 또 삼성전기냐 예. 어떤 주도를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아주 세다. 네, 아주 그러면 세다. 또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더 맞는 전략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어떤 좀 꿈을 안고 또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물론 네. 앞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네. 되는데 주도하는 방향들이나 이런 걸 따라서 줄였다 늘렸다 하신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종목들은 일단 장비 쪽에서 필옵틱스가 가장 강하게 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참 고통이 심했던 종목인데 예.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 모습들도 아닐까라는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YC캠도 오늘 갑 22%입니다. 네. 네. 요 라인들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의 픽은 개인적으로는 필옵틱스랑 필옵틱스. 예, JNTC가 가장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리 쪽의 강점을 얼마큼 잘 알고 있고 네.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중소형 쪽에서는 더 JNTC.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방향은 SKC랑 삼성전기가 계속 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리기판이다 하면 이제 삼성전기 혹은 SKC 중에 하나. 네, 밑단에서는 필옵틱스나 JNTC 중에서 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리기판. 우리 정경민 팀장도 유리기판이잖아요. SKC를 네, SKC. 뭐 저는 그냥 좀 대형주 쪽이 좀 나을 것 같다. 뭐 JNTC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변동성을 변동이 따라서 있고, 예, 어떤 속도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어떤 기술의 근본 그리고 어떤 예, 시장의 네. 시장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 종목은 전 SKC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작은 종목들 매매를 하신다면 JNTC 네. 거기에 또 좀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은 SKC 이렇게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사요님도 결국엔 이렌시스 로봇이 캐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많이 오늘은 간 것 같아요. 물론 젠수당이 어떤 이야기를, 제슨 토르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김민수 대표의 로봇의 픽도 한번 좀 궁금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냥 다 필수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네. 외에 선택적으로 뭐 하나가 있다면요? 일단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뭐뭐 한다. 네. 삼성이 삼성한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이렌시스가 또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는 이렌시스까지. 예, 대표적인 네.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쪽들이 지금 보여준 게 아직 덜합니다. 앞으로 뭐 미래 사업 기획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로봇 쪽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성과를 좀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쪽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족 보행 로봇이 아니라 이족 주행 로봇이더라고요. 네.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술력은 떨어지는구나. 이쪽에 대해서 과거에 보여줬던 휴보 같은 이 어떤 이족 보행 로봇의 성과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데 네. 솔직히 이쪽은 중국에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휴머노이드 쪽은 우리가 하는 게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쪽에 대한 강점들이 있는 쪽을 찾아보는데 네. 일단 이쪽을 바라볼 때 일단 좀 올랐어요. 네. 어느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가이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들이 네. 상황 쪽에서 아까 아마 또 이제 CS에서 얘기가 나왔었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챙기고 또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한 점 쪽에서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로 족하다 이런 쪽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끌고 왔던 게 하이젠 RNM, 하이젠 RNM, 네. 네. 모터는 또 못 참죠. 모터는, 예, 네. 이런 쪽과 함께 또 시메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로봇 이렇게 쫙 깔아놓고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어 기술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 쪽의 관점. 정민 팀장은 로봇 어떤 비유세요? 로봇은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로 가겠죠. 가겠죠. 예, 예. 네. 휴머노이드로 좀 간다라고 하면
그 옵티머스가 이제 언제 상용화되느냐 이게 좀 굉장히 큰 트리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그 단일 모멘텀이잖아요. 삼성전자와의 어떤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되고 뭐 이것을 뭐 얼마에 팔아서 뭐 이렇게 매출액이 예측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모멘텀, 요게 이제 좀 이렇게 주춤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약간은 이제 웨어러블,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에 좀 가까울 수 있는 이제 LG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 이래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아직 이게 뭐 조금 심한 말하면 좀 이렇게 빠득빠득 기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한 번 정도면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같은 로봇 계열에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면 약간 의료기기에 좀 가까운 엔젤 로보틱스, PNS 미케닉스 뭐 이런 쪽. 오히려요. 네네. 조금 실용성이 좀 더 있는. 그러니까 예. 부품도 뭐 부품입니다만 어쨌든 최종 산물, 최종 브랜드로서의 어떤 상품을 내놓을 네. 수 있는 이런 좀 이 웨어러블 쪽 이런 쪽을 그 전까지 휴머노이드 전까지는 조금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시하자 현실을 네. 우리 휴머노이드가 떡하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전에 앞서서 좀 엔젤 로보틱스 같은 진짜 한 땀 한 땀 네.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쪽 라인도 얘기해 주셨고요. 자, 정현민 팀장 지금요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물론 조선도 가고 방산도 가고 있는데 약간 트럼프 당선 축포 같은 그런 느낌들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러니까 방산도 현대 로템이 또 달리고 있는 네. 약간 좀 트럼프 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조선 뭐, 방산에서. 네, 언급이 나왔었던 게 조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뭐 역시나 이제 방산 쪽도 뭐 미국도 방산이 나쁘지 않은 이제 밤사이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간 또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하건대 뭐 2월 말 3월 정도에 방산주들이 다시 움직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직전 연도에 이제 그런 각성한 국가들이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들이 좀 집행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조금 뭐 주가는 선행하니까 1분기 말 정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해는 방산 쪽이 굉장히 좀 큰 그런 경쟁으로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나고 네. 있고요. 저의 그런 예상은 전고점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12월에 만들었었던 것들이 저점 그리고 11월 달에 만들었었던 고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빅4죠. 뭐 한화 쪽,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요 빅4 종목은 저는 일단은 좀 박스권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쪽은 한화 라인 지금 하나 붙은 것들이 이제 쫙쫙 가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제 트럼프 당선이 어제 의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민수 대표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자는 쉬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세론인가요?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엔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양자가 좀 쉬어요. 양자. 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인데요.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양자만 쉬어요. 양자 초전도체 네. 이쪽 다 네. 또 약간 좀 오히려 초전도체 쪽으로 가면서 양자를 약간 좀 흔들거리게 하나 싶었는데 둘 다 일단은 조금 약합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는 네. 조금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큰 쪽의 섹터를 좀 관심 갖겠다. 예.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 또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상황이면은 신규로 뭐 어떻게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면은 약간 저가 매수 뭐 이런 라인도 아니고요. 좀 더 봐요, 양자는.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양자 매매하실 거면 미국장 가서 거기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라면 보고요. 네. 예, 지금은 엔터 쪽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엔터. 엔터 쪽이 많이 쉬다가 드디어 또 다시 분출하기 시작하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YP가 오늘 얘기 났던 쪽에 3년간 준비했던 보이그룹이 탄생을 합니다. 킥플립. 예. 예, 킥플립 선생님들 들어오시면서 예. 이제 3대장으로 바뀌겠죠. 그다음 예. 트와이스가 좀 연령이 좀 높다라는 네. 쪽에 대한 부담을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열심히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성과 내고 있는데 예. 단독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보강시킨다. 킥플립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 쪽에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엔터 쪽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네. 여기 나온 변화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부터는 다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자리에서 반등했다 쪽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종목 중에 노모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모스요?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돌 IP를 활용해서 네. 공연부터 이제 연결시키는 약간 플랫폼 기업이죠. 예. 네, 이 회사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가 최근에 보이에서 물량 풀리면서 지금 밀렸었는데 이런 쪽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항대 돌파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도 네. 한번 보시면서 물론 핵심은 JYP와 하이브가 중요하겠죠. 네.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약간 또 좀 밀렸던 종목들에 반응하는 정도 이것도 보시고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모스가 사이즈도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네. 안 됐던 곳이고요. 보호해수 물량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좀 내려온 건가요, 노모스? 이게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쪽에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 또 매물 좀 부담 없다 그러면 탄력 받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엔터 쪽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답게 약간 어떤 뭐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또 배가 될죠. 레버리지 갈 효과가 수가 있죠. 네. 예, 상당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들도 눈여겨보면서 이런 산업들도 있구나 라고 거기서 돈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밸류는 또 확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하면 우리 정경민 팀장도 빠지지가 않고요. 정경민 팀장의 픽은 카리나였나요? 누구였죠? 네. 뭐 저는 카리나의 예, 일단 뭐 지금 시황상으로는 뭐 JYP가 이제 여러 가지 이끌어고 레포트가 있어요. 나오고 네, 이제 네. 이렇게 흐름이 좀 있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돈은 결국에는 이제 공연을 누가 얼만큼 해외에서 많이 해서 네. 비싼 공연을 많이 하느냐 이제 이게 좀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JYP랑 SM의 간격이 좀 너무 많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그러네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SM을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에 탁 띄는 거는 저는 바이오예요. 예,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음봉이 좀 커지고 예. 로봇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일정상의 모멘텀이 이제 약간 스위치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번에 또 그 JP 모건 헬스케어를 보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그냥 주구장창 노리는 그런 기업들보다 네. 역시나 이제 생산 위주로 하는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정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CES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음봉 전환 그리고 네. 뭐 윗꼬리가 커질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의 매매의 어떤 시각이 바이오 쪽으로 흘러갈 수 예. 있고 그 바이오 내에서는 CDMO, 뭐 CRO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뭐 저의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예.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면 또 이제 한 3, 4일 정도 이번 주 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정경민 팀장께서 빠르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넘게 오르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만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갔잖아요. 싹 다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음봉으로 바뀌면서 돈들이 바이오로 싹 들어갔거든요. 아니 김민수 대표 왜 이래요? 뭐 국장 이렇게 빠릅니까? 벌써 지금 CES 시작한 첫날에 JP모건 헬스케어로 가나요? 갑자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싹 다 음봉입니다. 하이닉스 비롯해서. 앞서 개장 전 이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도체 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좀,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좀 약간 부담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네, 기억은 합니다 지금. 예. 20분 전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가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많아서 예. 이걸 가지고 또 하고 뭐 유동성과 함께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3일 정도 달리게 되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거기다 또 다른 거 뭐 없나 그러고 이전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순환마의 끝판왕인 걸 이해를 해야 될 걸로. 너무 심한데. 예. 예. 근데 그렇게 반대로 보게 되면 예. 그럼 우리 바이오는 언제 들어와?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빠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팔았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막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섹터 강한 것들 예. 몇 개 딱딱 포진시켜 놓고 비중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으로요. 예. 이게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뭐 100주 갖고 있던 거 절반 팔아서 그또 이쪽이 세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도 이게 한국장 전략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네.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줄였다 늘렸다 해가면서 예. 시장을 맞춘다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정도 좀 시장 계좌도 그렇고 좀 다시 우상향이 되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김민수 대표가 자 CS2025 얘기하다가 마지막 코멘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몰릴 듯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정말 산뜻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플러스긴 하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음봉으로 바뀌면서 수급들이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 바이오로 쫙 간 그런 상황입니다. 9시 20분까지 현재 시황이고요. 장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공략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